요 20조의 그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대지권의 일체성 또는 분리처분 금지의 의의가 뭐냐? 그 20조에는 1항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게 이제 법을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법을 조금 이렇게 그 한번 곱씹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판례를 쫓아서 성급하게 판례를 막 외우고 구체적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이게 그 해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결과만 자꾸 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법학은 해석 법학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헷갈릴 게 사실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어떤 법률 관계, 모든 사례 이런 부분들을 다 법에다 담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 법은 약간 그 어떤 엉성한 그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모든 고기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틀을 가지고 모든 그 사물, 모든 분쟁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필히 이제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논란이 생기는 것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의 어떤 그 태생적인 구조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는 이제 기관, 법원, 그 다음에 논쟁을 하는 또 변호사 이런 부분 직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가장 해석의 기준은 법규입니다. 법의 규정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20조 어떻게 보면 딱 조문이 하나네, 그죠? 조문 하나 가지고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따라서 대지 사용권은 그냥 쫓아간다. 어떤 이런 거죠, 그죠? 쫓아간다. 뭔가 이렇게 전유 부분이 리드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2항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뭔가 따라가긴 하지만 그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가지고 따로 처분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이제 예외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3항에는 이런 그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선의는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정을 보시면은 자 분리처분 금지는 그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의 범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논란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집합 건물과 이 대지 이 사이에 일체 불가분성을 인정해서 그 대지 사용권이 건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내지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 건물의 대지 지분은 어느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한 몸이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분리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이를 위반해서 대지 지분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게 하는 그런 처분 이런 부분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입법 취지야 뭐 그게 그 보통 그 두 권리, 두 어떤 그 전유 부분의 소유권 또 대지 사용권 이런 부분이 일체로서 거래되는 그런 거래 관행을 반영을 해서 둘 간의 어떤 괴리 이런 부분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서 만약에 분리처분을 허용한다면 그 구분 건물 대지 등기부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복잡 다단한 이런 권리 관계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2010년도 판례에서 보시면 위헌법률 제청
위헌법률 심판으로 제청으로 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합헌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어떤 법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사건은 이제 집합권법 20조가 될 텐데 이 법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불리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대지 사용권을 좀 뺏기는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 경매 과정에서 전유 부분만 그 경매로 났고 법원이 그 오판을 해가지고 그 대지 지분의 가격은 감정을 안 하고 전유 부분 가격만 감정을 해서 팔았어요. 그 누군가한테 낙찰을 받았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거 20조에 따라서 그 나는 대지 지분까지 같이 취득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전 느끼해 달라. 대지 지분을 이전 느끼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상대방은 무슨 소리냐? 너 돈도 안 내고 왜 대지 지분까지 다 가져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이미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소할 상황에 놓이니까 그 상대방으로서는 그 법 자체가 지금 위헌이다. 무슨 뭐 때문에 위헌이라 그러겠어요? 재산권보호 이런 거. 그런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법원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 어차피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은 또 제한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외 분리처분할 수 있는 그 아까 규약이라든지 공정증서 이런 부분의 예외도 있고, 또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 이런 부분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20조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일반 건물하고 비교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건물의 일반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부지에 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집합 건물의 부지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취급이 완전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 소유권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토지 건물 소유권의 자유로운 분리 처분이 가능하죠. 하지만 집합 건물은 20조에 따른 어떤 특별한 적용을 받게 된다는 부분이 좀 다른 겁니다. 때문에 자, 건물 부지인 그 토지 내지 그 건물만의 거래, 물론 경매도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다른 권리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 집합권법 20조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만약에 그 어떤 건물이 있는 땅을 가져온다라고 할 때 내가 땅을 가져오게 되면은 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또 그 혹시 임대차가 없어서 임대차가 장기간 있어가지고 내가 그 임대차에 구속되지 않나라고 하는 뭐 622조인가요? 그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으면은 또 그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 부담을 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그 권리 분석, 다시 말하면 그 땅은 내가 유효하게 취득을 했고 그 뒤에 뭐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료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시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20조는 자칫하면은 토지 취득까지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매법원에서도 그거를 간혹 실수를 하거든요. 이게 분리처분의 금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다 파는 그런
땅만 나왔을 때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취득할 때 과연 다른 권리 분석에 앞서서 혹시 이게 집합 건물이 아닌가, 그 다음에 2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렇습니다.